아,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하구나. 아, 지금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험. 그 순간 내가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그리고 나서 후회하는 경험.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그 순간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에크하르트 톨레가 밝힌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고통체의 비밀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겁니다. 분노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쌓여온 에너지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자각하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당신 안에 진정한 자유를 찾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노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분노의 밑바닥에는 항상 고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했을 때, 당신을 비난했을 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그 분노. 그 분노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만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고통이 그 순간 촉발된 것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것을 고통체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 안에 쌓여있는 과거의 감정적 상처들이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마치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괴물 같은 존재. 평소에는 잠들어 있지만 특정 상황이 오면 갑자기 깨어나는 존재. 그리고 깨어나는 순간 당신을 장악합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수진 씨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상사가 그녀의 업무를 지적할 때마다 과도하게 방어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말했습니다. 수진 씨, 이번 보고서 좀 더 꼼꼼하게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수진 씨는 폭발했습니다. 제가 언제 대충 한 적 있나요?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회의실이 얼어붙었고 수진 씨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수진 씨는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상사는 단지 조언을 해준 것뿐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통체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수진 씨의 고통체는 어린 시절 부모님께 넌 항상 모자라라는 말을 들었던 그 상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상처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녀 안에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상사의 말 한마디가 그 잠든 고통을 깨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고통체가 빨리 사라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 동안 그 고통 속에 갇혀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생각에 있습니다. 고통체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 연료가 바로 당신의 생각입니다. 수진 씨의 경우를 다시 볼까요? 회의실을 나온 후 수진 씨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돌았습니다. 상사는 항상 나만 지적해. 다른 팀원들은 실수해도 아무 말 안 하면서 나는 항상 무시당해. 이 회사에서 나는 인정받지 못해. 이 생각들이 고통체의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생각이 고통체와 연결되는 순간 당신은 무의식에 빠지고 고통체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동일화라고 합니다. 동일화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그 생각과 감정을 나 자신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나는 무시당하는 사람이야.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관찰하는 자로서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면 뇌의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생각이 고통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강력한 비밀이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의식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고통체와 생각의 과정 사이에 연결이 끊어지면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치 고통이 연료가 되어 의식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고대부터 이어져 온 연금술의 비밀스러운 의미입니다. 쇳덩어리가 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고통이 의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되어 있던 내면이 치유되며 당신은 다시금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내면의 느낌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내면에 고통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낌이 생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세요. 판단하지도 분석하지도 마세요. 그것을 자신과 동일시하지도 마세요. 그저 현재 순간에 머물면서 당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는 관찰자가 되세요.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잠깐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몸 어디에서 이 감정을 느끼고 있지? 가슴이 답답한가요? 목이 조이는 느낌인가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나요? 그 느낌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느껴보세요. 아, 지금 내 가슴이 답답하구나. 아, 지금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과 그 감정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지켜보는 의식이 됩니다. UCLA 연구에서도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활동이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체와 동일화된 상태에서 벗어날 때 내적으로 강력한 저항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 동안 고통체와 동일화되어 그것을 자신이라고 굳게 믿으며 살아왔다면 더욱 심하게 저항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누구지?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면 그럼 내 이야기는 뭐지? 차라리 고통 속에, 고통체 속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어떻게 저항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세요. 당신이 고통에 집착하는 걸 지켜보세요. 불행에서 얻어내는 기묘한 즐거움에 주목하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며 피해자 역할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저항도 곧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목격자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개의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아침에는 부모로, 회사에서는 직원으로, 친구를 만나면 친구로, 고객 앞에서는 서비스 제공자로. 우리는 끊임없이 역할을 바꿔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역할과 자신을 동일시할 때 생깁니다. 민호 씨는 20년 차 의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의사 모드로 대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건강에 좋아. 내 말대로 해. 가족들은 점점 그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도 의사인가요? 남편이자 아버지가 아니라요? 민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의사라는 역할에 완전히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말합니다. 역할을 연기할 때 당신은 무의식적입니다.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면 그 알아차림이 당신과 그 역할 사이에 하나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것이 역할로부터의 자유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회사 사장에게 말할 때와 청소하시는 분께 말할 때 당신의 목소리 톤이 다르지 않나요? 아이와 대화할 때와 어른과 대화할 때 당신의 태도가 미묘하게 다르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역할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장과 함께 있을 때나 청소하시는 분과 함께 있을 때나 당신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살 때도 음식점과 은행과 우체국에 갈 때도 당신은 미리 정해진 사회적 역할들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고객이 되어 고객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 점원과 종업원에게 고객으로 대접받습니다. 조건 지어진 행동 양식이 두 인간 존재 사이에서 실행되면서 그 상호작용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인간 존재 대신 개념적인 마음속 이미지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과 더 많이 동일화될수록 관계의 진정성은 그만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환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에크하르트 톨레는 강력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내면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면의 몸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 몸 안에 흐르는 생명 에너지 자체입니다. 지금 당장 함께 해볼까요?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눈을 감으세요. 몇 번 깊은 호흡을 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아랫배가 어떻게 부풀고 가라앉는지 관찰하세요. 이제 당신의 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손 안에서 미묘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나요? 따뜻함, 떨림, 진동, 뭔가 살아있는 느낌. 그것이 바로 내면의 몸입니다. 이제 그 느낌을 팔 전체로, 다리로, 몸 전체로 확장해 보세요. 온몸이 하나의 에너지 장처럼 느껴지나요? 거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그저 느끼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마음으로부터 의식을 되찾게 됩니다. 몸 안을 분명하게 하나의 에너지장으로 느낄 수 있게 되면 모든 시각 이미지를 사라지게 하고 오로지 느낌에만 집중하세요. 가능하면 육체에 대해 아직 갖고 있는 마음의 이미지를 모두 버리세요. 그러면 남는 것은 전체를 하나로 감싸고 있는 현존 또는 있음이며 내면의 몸에 경계가 없는 듯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체 없는 영역,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당신이 절대적으로 고요하면서도 생명력이 넘치는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당신은 내면의 몸을 넘고 길을 넘어서 근원 자체,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느껴보셨나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가르침을 나누고 싶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내맡김, 그것이 현시되지 않은 세계로 들어가는 또 다른 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내맡김은 포기다, 체념이다. 아닙니다. 내맡김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통장에 단돈 500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때 나는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당신을 한정짓고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단돈 500원밖에 남아있지 않아는 하나의 사실입니다.
사실과 대면하면 반드시 힘이 솟아납니다. 생각과 감정이 되는 대신 그것들의 배후에 있는 알아차림이 되세요. 행복을 찾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찾아다닌다면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찾아다닌다는 것은 행복의 안티테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교묘히 달아나지만 불행으로부터의 자유는 지금이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대신 있는 그대로와 마주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깊은 여정을 떠났습니다. 분노의 밑바닥에 있는 고통체를 발견했고 생각이 어떻게 고통을 키우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찰자로 깨어나는 법, 사회적 역할의 함정, 내면의 몸으로 들어가는 법,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깨어있는 바라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 순간 생각으로부터 알아차림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면 에고의 영리함보다 훨씬 위대한 지성이 당신 삶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단 5분만 내면의 몸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일부 주의력은 내면에 남겨두세요. 사람이나 자연과 만날 때 내면 깊숙한 곳에 고요함을 느끼세요. 그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당신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현시되지 않은 세계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의 뒤쪽 어딘가에서 깊은 평화의 느낌으로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는 고요함을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은 역할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깨어있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야말로 당신의 진정한 본질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고통체를 자각한 순간이 있었나요? 관찰자로서 자신의 감정을 지켜본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내면에 깊은 평화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